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브라보 내 인생 TV를 개국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나이보다 10년 젊게 사는, 젊게 보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죠. 와, 최수정은 늙지도 않아. 가수 남진은 또 어떻고 등등 동안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동안들이 의외로 꽤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44세 여성이 그녀의 21세인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최강동안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왼쪽이 엄마 졸린 디아즈이고 오른쪽이 딸 메이라니 칼레이입니다. 엄마가 거의 딸 친구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특히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들 중에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친구들을 보느라면 정말 신기하고 부럽기까지 하죠. 이들은 어떻게 나이보다 젊게 살고 젊게 보이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나이보다 10년 젊게 사는 젊게 보이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자주 웃어라입니다. 누구나 10년 더 젊어질 수 있다라는 책을 쓴 최송희 대체의학 박사는 해당 주제 말미에서 웃자, 웃으면서 남에게도 웃음을 선물로 선사하자.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나이는 자연스레 세월을 돌이켜 후퇴한다.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잘 웃기 때문에 눈가에 잔주름은 좀 있을지라도 이마를 포함한 다른 부위는 주름살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비즈니스 감각도 탁월해서 직장에서 생산성도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주 웃으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어야 하는데 웃음은 전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면 자신도 함께 좋아지고 그것이 웃음으로 표현돼서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고 최송희 박사는 말합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직장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중간 관리자 이상 간부들이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직장 분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모두가 젊게 사는 비결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직원 2명의 상반된 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머 감각이 풍부해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휴먼 네트워킹도 좋고 또한 파이팅 넘치는 활력으로 업무 생산성도 배가 되는 성과를 내서 임원까지 승승장구한 그런 반면에 다른 한 명은 개인 역량은 출중합니다. 그러나 유머 감각이 부족하고 늘 굳은 표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업무 관련 이외의 사람들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어서 외롭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몇 년 후에 몹쓸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타계하는 안타까운 운명을 겪고 말았죠. 물론 유머 감각이 없고 주변에 잘 웃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 요소가 어느 정도 그 친구 인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나누는 칭찬과 웃음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과 도파민은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면서 각종 세균, 병균, 암세포들을 물리치는 역할들을 수행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주 웃을 수 있는 유머 감각을 보유하거나 선천적으로 유머 감각이 내가 없다면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의도적으로라도 확장해 나간다면 분명 그 결과는 행복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티에이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나이보다 10년 젊게 사는 젊게 보이는 2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입니다. 운동,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이제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될 정도로 중요한 생활 속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대해서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인 경우에는 주 5일 이상, 그리고 고강도 신체 활동인 경우에는 주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루 30분은 한 번에 이어하는 것도 좋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 10분 단위로 누적 30분 이상 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강사들 얘기로는 체지방은 걷기 시작해서 15분 정도 지나야
분해되기 시작하므로 최소한 30-40분 정도는 쉬지 않고 걸어야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걸을 때는 가볍게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속 6.5km 내지 6.7km의 속도로 걷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걸으면 등에서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걸으면 당뇨라든지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햇빛을,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스트레스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로토닌의 분비의 증가는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도 많이 준다고 하고, 또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감소시키고 식욕을 조절하고 통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19년째 지금 휘트니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휘트니스를 다니기 시작한 계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정도 중국에서 베이징 주재원 생활을 했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 오니까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회식이 또 많았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녁 회식 장소에서 닥치는 대로 먹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kg 이상의 살이 찐 겁니다. 당시 회사 홍보실에서 사보에 부서 탐방으로 우리 팀이 선정되어 촬영했는데, 사보가 베이징 현지 직원들에게까지 배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현지 직원들이 유무선을 통해서 팀장님 왜 얼굴이 부었어요? 기위 마시더니 어디 아프세요? 라는 말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휘트니스에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처음에 자전거를 20분 정도 타고, 또 러닝머신 40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30분, 이렇게 총 1시간 반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그 결과 운동 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거울을 보니까 몸매가 나름 틀이 잡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몸매가 달라진 것 같다, 젊어 보인다,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 등등 농담으로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더욱 신나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기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제가 제 연령대 친구들보다 젊어 보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다른 젊어지게 하는 활동이나 요소들에 등한시해서 제 연령대에 맞게 나이 들어 보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꾸준한 운동인데요. 아무래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제 의견으로는 물리적으로 휘트니스에 등록을 해서 꾸준히 운동 습관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 3개월 정도 주 4회 이상 꾸준히 다니니까 운동 습관이 붙어서 퇴근 후에는 자동으로 휘트니스로 향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그 변화되는 자신의 몸매의 희열을 느끼면서 꾸준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 결과는 분명 다른 환경적 요소와 결합해서 여러분의 안티에이징으로 나타날 거라 확신합니다. 자, 나이보다 10년 젊게 사는, 젊게 보이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라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죠? 1920년생이니까 현재 103세이십니다.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친구인 안병욱 교수, 여러분 숭실대 명예교수였죠. 이분도 1920년생이니까 동갑입니다. 그래서 친구인 안병욱 교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너 왜 그렇게 늙었냐? 라고 김영석 교수가 물었더니 안병욱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80이 되니까 연애 상대가 없어졌어 라고 답해서 함께 박장대소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하며 돈이나 물건, 권력이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은 쉬 끝날 수 있지만 예술이나 학문을 사랑하는 열정은 좀처럼 사라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임종을 앞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작별이다. 사랑의 끝이 인생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정이 될 수도 있다. 사랑이 있는 동안은 행복과 젊음이 남는다고 생각하며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것은 사랑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보람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진실을 깨닫는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이 또 많거나 또 짜증을 내거나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 부정적 요소들이 여러분의 신체에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 이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심장마비 등의 질병을 초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라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 이런 거를 찾아야 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거기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가슴속에서 나쁜 감정이 싹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엇이 있다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복을 느낄 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 앞서도 얘기했던 엔돌핀과 도파민은 자연적으로 항암물질까지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욱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브라보 내 인생 TV 개국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제로 나이보다 10년 젊게 사는 젊게 보이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두 번째, 자주 웃어라. 세 번째,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라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